이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불러온 이미지인데요. DPI가 300 DPI 이상이 되는 고화질,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제가 계속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툴로 계속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손상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점점 픽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픽셀들의 구성이 육안으로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포토샵에서 만든 레스터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DPI가 작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게 되면 이 픽셀들의 조합이 깨지면서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포토샵의 레스터 이미지입니다. 이 바나나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드로잉을 한 이미지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확대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돋보기 툴로 클릭을 계속해서 확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500% 이상을 확대를 했는데요. 픽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픽셀이 보이지 않고 이미지에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나나의 경계 라인이 깨끗하게 잘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이미지의 차이점인 거죠. 일러스트레이터의 최대 장점입니다. 벡터 이미지와 레스터 이미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이 샘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하고 새로운 도큐멘트,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런 기초 화면이 나옵니다. 자, 위에 이 일러스트레이터 메뉴바에서 이것을 우리가 메뉴바라고 합니다. 파일 들어가셔서 New를 선택합니다. 파일에 New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 목적에 맞게 도큐멘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웹용으로 도큐멘트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프린트, 인쇄용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것인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프린트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자, 프린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큐멘트의 사이즈를 우리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터 사이즈, A4 사이즈, 타블로이드, B5, B4, A3 등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A4 용지를 선택하겠습니다. A4의 사이즈는 210, 297mm입니다. 210, 297mm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컬러 모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프린트를 선택을 했죠.
인쇄용이기 때문에 CMYK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RGB 컬러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겠죠. RGB 컬러는 웹용, 모니터용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쇄용, 프린트 목적으로 디자인을 할 시에는 CMYK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이 컬러 모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 도큐멘트의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TEST.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용지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가로, 세로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모양은 세로로 긴 모양이겠죠.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사이즈가 가로로 29.7cm가 되는 것이고 높이가 21c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용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아트보드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2개를 만드느냐, 3개, 4개를 하느냐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아트보드의 개수만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1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드 밑에 보면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연결 쇄골랑 같은 옵션 창이 있습니다. 단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큐멘트를 만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웹용이냐, 프린트용이냐, 모바일용이냐를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또 거기에 따라서 컬러 모드를 CMYK로 할 것인지 RGB 모드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택이 됐으면 Create,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A4 사이즈의 용지가 이렇게 새로운 아트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트보드는 여러분들이 쉽게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도화지 위에, 하얀색 도화지 위에 내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또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이냐를 펼쳐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는데 맨 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이펙트, 윈도우, 헬프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 그리고 그 밑에 어도비 브릿지가 있고요. 요 라인입니다. 어도비 브릿지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컨트롤 바 혹은 옵션 바라고 하는 막대가 쭉 길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툴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 툴박스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중요한 툴들이 모여있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이 있는 패널은 우리가 이 툴을 갖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별도로 모아둔 패널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원하는 패널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패널들은
메뉴바에 있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어레인지부터 심볼 라이브러리까지 쭉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에 있는 메뉴들은 모두가 이쪽 패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툴박스는 중요한 툴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떤 툴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옵션 바들의 옵션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내가 T라고 써있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하면은 이 옵션 창들이 쭉 이 툴에 맞게끔 맞는 기능들의 옵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내가 메쉬 툴을 선택을 하면 또 이 툴에 맞게끔 옵션 바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트보드에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하나 그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툴박스에 쭉 밑에 보시면 줌 툴, 돋보기 툴이 있습니다.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한 번씩 클릭을 해서 점점 더 확대를 해 봅니다. 최대한 확대를 해 봅니다. 역시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의 손상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돋보기 툴 옆에 손바닥 툴이 있습니다. 핸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꾹 클릭을 하셔가지고 쭉 드래그해서 이동을 합니다. 놔주시고 왼쪽 버튼을 콕 클릭해서 주먹이 쥐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쭉 이동을 합니다. 다시 콕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매cin토시를 쓰시는 분들은 옵션 키가 되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채 Alt 키를 누르십시오. 누르면 돋보기에 가운데에 마이너스 표시가 보일 겁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채 클릭을 해 줍니다. 계속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축소가 되도록 클릭을 계속 해줍니다. 자, 축소가 된 모습입니다. Alt 키를 띄면 돋보기는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돋보기 툴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콕 클릭을 하셔서 가만히 당겨 주십시오. 확대가 되죠? 이번에는 반대로 Alt 키를 다시 누르고 계속 클릭을 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다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다시 손바닥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을 이동해 봅니다. 드래그를 해서 콕 찍고 쭉 이동을 시켜줍니다. 돋보기 툴과 핸드 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돋보기 툴을 위다 기타 다른 툴들을 사용을 하다가 화면을 이동하고 싶다 했을 때는 늘 툴박스에 와서 핸드 툴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한 작업을 위해서 돋보기 툴뿐만 아니라 이 툴박스에 있는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툴을 선택을 하고 있든지 간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툴 모양이 손바닥 툴로 잠시 변하는 게 보입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 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줍니다. 좌우, 상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했다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띱니다. 다시 툴박스에서 선택하고 있는 돋보기 툴로 복귀했습니다. 더 축소를 해보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한 번씩 해줍니다. Alt 키를 놓고 확대를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의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도큐멘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파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일 뉴 메뉴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단축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 모양처럼 생긴 것은 컨트롤 키를 얘기합니다. 컨트롤과 영문 N 버튼을 같이 누르는 것이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드는 단축키란 뜻입니다. 매킨토시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 키가 될 겁니다. 다시 아트보드를 빈 곳을 클릭하고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영문 N 키를 눌러줍니다. 파일 메뉴에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때 나왔었던 대화 상자가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린트 선택을 하고 A4 사이즈 용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CMYK를 선택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용지의 방향은 세로로 긴 모습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트보드의 개수를 3개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에 새로운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테스트 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OK,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트보드, A4 용지에 아트보드 3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툴박스에서 핸드툴 바로 위에 있는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해봅니다. 아트보드 툴을 선택하는 순간에 생성되어진 아트보드 위에 아트보드 1, 아트보드 2, 아트보드 3 하고 아트보드의 번호가 나오면서 외곽 라인이 점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트보드 2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트보드 2에 커서를 위치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아트보드 2를 옮겨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 1번을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아트보드 3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트보드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가지 시안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리플렛, 브로셔 등을 만들 때 아트보드가 여러 가지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이 아트보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의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 3번을 선택을 하고 위쪽 점선 라인에서 가운데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아트보드의 크기를 줄여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아트보드 2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라인에 있는 포인트 중에 가운데 포인트를 잡고서 클릭 드래그해서 아트보드의 사이즈를 줄여줘 보았습니다. 아트보드의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툴박스에 아무 툴이나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트보드의 레이아웃 구성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줍니다. 이동을 해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줘 봅니다. 돋보기 툴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확대를 해 봅니다. 축소를 다시 해 봅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 툴을 선택합니다. 삭제하고 싶은 아트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아트보드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아트보드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트보드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드래그를 해서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어 줍니다.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 줍니다. 새로운 아트보드를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이동을 해 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아트보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툴을 선택합니다. 삭제하고 싶은 아트보드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트보드를 삭제하고 추가하고 또 아트보드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이때 세이브와 세이브 에이즈와 세이브 어 카피 그리고 세이브 에즈 템플릿 세이브 셀렉트 슬라이스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이브를 선택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보면 컨트롤 키와 세이브의 S를 동시에 누르면 저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고 세이브를 눌러주면 이 도큐멘트는 그 위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러스트의 어도비 일러스트의 약자는 AI입니다. AI. 따라서 여러분들이 AI로 끝나는 파일들은 일러스트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맨 위에 칸에 보시면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러스트 CC로 저장을 할 것인지 CC 이하의 버전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CS6, CS5, CS4부터 일러스트레이터 3까지 있습니다. CC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파일은 다른 곳에서 오픈을 할 때 반드시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이 있어야지만 오픈이 됩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CS6로 저장을 하면 낮은 버전에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낮은 버전에서 CS6나 CS5나 지정을 하면 이 버전까지도 오픈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CS6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번호를 받으려는 파일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CS6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 파일도 닫아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저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Don't Save를 누르겠습니다.